스토킹의 방화 시도까지입니다. 자, 한 30대 남성이 있는데 이 동거녀와 친딸이 타고 있던 차 안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남성 차 안에 헤어진 여자와 또 친딸 1살박이 아기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문틈으로 불이 붙은 박스를 밀어 넣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한 건데 놀란 여성이 황급히 불을 끄면서 다행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이게 거의 참 이게 뭐 큰 그 불이 꺼졌으니 망정이지. 지금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불이 붙은 이 박스 이거를 넣었다는 건데 예. 이게 지금 불이 붙은 물건을 넣었기 때문에 이미 방화죄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사람이 있다는 점이 이 범죄의 거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도 그거를 발견하자마자 불은 바로 꺼서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딱 얘기를 듣더니 미쳤다.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막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백 변호사님, 네. 이 남성과 이 여성 아이까지 있었는데 네. 무슨 또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은 5년 정도 동거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친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고 같이 사는 과정에서 한 3차례 정도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차례 뭐 가정폭력으로 입건되기도 하고 10월 초에는 아예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게 사실 뭐 그 사람 어디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저 명령을 어기면 그거에 대해 제재를 하는 거지 아예 접촉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개월 동안 계속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뭐 주거지 이런 데를 찾아 스토킹을 저질렀고 급기야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은 승희 의원님 가정폭력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정폭력을 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제가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자기만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게 왜 따라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분명히 이런 행동 때문에 맞을 수 있고 너는 맞는 게 당연하다라고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금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런 가정폭력 때문에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으니 너도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이런 가정폭력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남자분 만약에 그냥 형기를 1년, 2년 살고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행동이 교정되지 않을 듯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좀 국가에서 알려줄 수 있는 치료 처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 그 3번의 가정폭력을 저질러서 이전부터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도 했다는데 그 이전에는 왜 그럼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스토킹 방지법으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당시 피해 여성은 신고는 여러 차례 했는데 정작 이 남성의 처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피해자가 전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뭐 입건하는 게 사실 좀 변호사님,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네. 이런 사건들 얘기하면서 재판부에서 판결할 때 처벌을 원치 않아서 하면서 막 집행유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죠. 그게 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처를 해주면 이 남성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오히려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나중에 추후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경찰에 이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은 도를 좀 넘었죠. 아이와 함께 타 있는데 차에다 불을 지르려고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처벌 의사가 뚜렷해서 가해자를 구속했다고 하고, 과거에 이제 신고하고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는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예. 이제 위치나 이런 정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워치하고 접근금지 명령 같은 거를 신청하는 데 그쳤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 기자, 결국 저 자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스마트워치였어요.
네,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1.5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경찰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2시간 만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여성도 이번 범행 후 여성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가지고 이제 남성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자, 신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사람 안 변한다.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반복 가능성이 있어요.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신고가 매우 중요한데 이 여성분은 신고까지는 했는데 이 처벌을 원할 경우 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처벌을 받으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리고 또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검거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질렀던 가정폭력, 폭행, 그리고 협박,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방화를 했을 때 사람이 있었던 경우에는 현존 자동차 방화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자체가 타진 않았기 때문에 현존 자동차 방화 미수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지금 10월부터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같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사한 사례도 하나 더 짚어보죠. 백 기자, 이 한 남성이 말이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 하면서 와, 진짜 이게 정말 끈질기게 스토킹을 저질렀어요. 네, 40대 남성인데 정말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휴대폰 문자로도 하고 이메일로도 하고 또 SNS로도 하고 일단은 이제 문자로 10회가량 문자로 계속 다시 만나자고 전송을 하니까 이 여자가 휴대폰 번호를 바꿉니다. 이후에는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13개 정도 전송을 하고 그래서 이 여성이 다시 이메일 계정까지 지웁니다. 이후에는 송금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33번입니다. 입금하면 입금자명이 뜨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 만나자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자, 신 변호사님, 네.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인간이 이렇게 끈덕질 수가 있구나. 자,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네. 근데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도 그 계정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네. 피해자가. 자, 그랬더니 계좌번호로 돈을 보냅니다. 네. 자, 그런데도 그래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러면은 말라 죽습니다, 사람.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 바뀐 전화번호도 알 수 네, 있다. 알 수 있다. 뭐 이거 뭐 하는 거냐 막 그랬더니 뭐 이거 별거 아니다. 복수면 이렇게는 안 한다. 다시 만나자라는 식으로 다시 만나자라는 의사표시를 계속 강하게 했는데요. 얼마나 여성분이 끔찍하게 무서웠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을 텐데 이 범죄를 저지른 당시는 2019년도라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스토킹 처벌법 적용은 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러 차례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문자라든지 부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것으로 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사실 벌금 500만 원이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좀 크게 중하게 본 건데 네. 백 변호사님. 네. 벌금 500만 원이 뭐예요? 근데 이게 스토킹 처벌이 시행되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어떤 다른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다른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서 상대방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거나 공포심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걸로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처벌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한 거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금 500만 원 내면 저 남성이 멈출까요? 그러니까요. 승희 의원님, 지금 퍼플 앤 블루님이 지금 장난하냐고 500만 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보다 지금 우리는 가해자 중심으로 착 바라보잖아. 얘를 어떻게 처벌할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를 어떻게 맞습니다. 보호할까라는 문제인데 스토킹 처벌법만 만들어졌지 아직 여가부 쪽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아직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방금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죠. 어머니에게 물으면 전화번호 알 수 있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스토킹 처벌을 직접 받은 사람이지 그 어머니는 스토킹 처벌 보호법에 해당 안 된다고요. 저번에 BJ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100번을 말했는 것 같은데요. 좀 여가부에서는 제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좀 만들어서 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